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0일 오후 4시 반입니다. 결국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이 판도라 상자가 되어서 그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제 괴물이 튀어나오게 생겼습니다. 그 괴물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파멸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뀌니까 여기서 돌파구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돌파구는 뭐냐? 바로 수천억 원의 특혜를 본 업자들이 그 돈 중에 일부를 이재명 쪽으로 보냈을 것이다 하는 일반인들의 극히 상식적인 추정이 옳다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특혜, 6천억, 7천억 하는 이 특혜를 본 업자들이 특혜를 보도록 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의 선거 자금을 대는데 기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작년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하의 검찰은 이재명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을 당연히 피의자로 두고, 특히 배임의 피의자로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재명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그동안 잠잠했는데 그동안에 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즉 이재명 스스로 입으로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하는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판사가 그것을 검토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판사들이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처럼 함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검토한 판사가 이것은 발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득당할 정도의 증거가 제시되었다는 것인데 그 증거는 이 업자들, 지금 언론이 도표를 그리고 있는 이 업자들의 진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욱 천화동인 4호 소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1,007억 원을 배당된 사람이 8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을 했고 이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씨에게 전하고 정민용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하고 유동규 씨는 8억 원을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김용 민주연구원,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랫동안 이재명 최측근이었던 이 사람에게 전했다. 그 시기가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 민주당 안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다. 그렇다면 이게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 이제 남은 고리는 김용과 이재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용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 돈을 만들도록 했느냐. 또는 이 돈이 김용까지 간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김용이 이재명에게 전달했느냐의 여부, 요게 마지막 고리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남욱, 정민용, 유동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상당한 증거를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 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니까 오늘 문화일보의 경우에는 기사 제목을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검찰이죠. 대장동 8억 이재명에게 흘러갔다 판단 땡땡땡 하고 사용처 수사 확대. 이건 기자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쓴 건데 그 근거는 읽어보니까 압수수색 영장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이런 제목을 뽑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제목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부당이익을 남긴 수천억 동 중에 8억이 이재명에게 흘러갔다고 판단한다. 이재명은 이걸 가지고 당내 경선 또는 대선에 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래 되면은 이재명이 있을 곳은 민주당 당사가 아니고 다른 곳이겠죠. 그래서 판도라 상자가 열렸고 괴물이 튀어나왔으니까 이 괴물이 누구를 잡아먹을지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 그러나 결국은 터질 것이 터졌다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은 강백신 검사인데 김명입니다. 김명. 이름이 김웅이 아니고 김명입니다. 가끔 김웅하는 분들이 저 방송에 있던데 김명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공모관계자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 등을 특정했다고 합니다. 이 체포영장에 또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욱 변호사의 NSJ 홀딩스 사무실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 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 전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자, 확인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겠습니까? CCTV도 있을 것이고 그 현금 5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8억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큰 가방 하나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들고 간 직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번 체포영장에 증거물로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돈의 용처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돈의 용처라는 것은 8억 원을 받아가지고 김 부원장이 뭘 했느냐, 그 8억을 어디에 썼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초점 중에 초점입니다. 그런데 김 부원장이 뭘 했는지를 보면 대충 짐작이 되는 것인데, 이 김용 씨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대통령 경선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리고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본격적으로 대선이 진행 중인 이 기간에는 민주당 선대위 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이것도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면 8억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가 벌어들인 돈 일부가 대선 자금에 쓰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2014년과 2017년 김용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문화일보의 보도입니다. 더 있다는 겁니다. 2014년과 2017년. 그러나 전날 어제입니다.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억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최소 8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다른 돈의 흐름도 파악을 하겠다 이겁니다. 2014년, 2017년에 김용 씨에게 돈이 갔다면은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선 그리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이재명이 출마를 했으니까 그때 세워진 것이 아니냐 하는 추리를 낳게 하는데, 이것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화일보는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이 유동규인데, 유동규 씨는 지금 구치소에서 주로 독방에 거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독방에서 상당한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받을 경우에 20년가량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꽤 상심하고 심경 변화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최근까지 변호인 입회 없이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돈 8억 원을 만든 남욱 변호사가 변호사 조력 없이 검찰 수사에 응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든지 정확하게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속기간 만료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이 이제 끝나면은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었는데, 오늘 석방이 됐는데, 이 사람도 최근에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호인이 만나면은 혹시 설득당할까 싶어서 자기의 결심대로 지금 남욱, 유동규 두 사람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조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들으면은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협조한다는 것은 진실을 틀어놓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 전 본부장 측 기존 변호인도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과 관련해서 내가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초 대선 자금 용도로 김용 부원장이 20억 원을 요구했고 그중 일부인 8억 원가량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20억 원이란 말이 나온 게 남욱, 유동규 두 사람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따르고 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누구를 시켜서 돈가방을 운반했다든지 돈은 어느 은행에서 찾았다든지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검토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검찰 대장동 8억 이재명에게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사용처 수사 확대한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 수사는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지금 악수를 계속 두고 있는데 계속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당사 안에 있는 이 민주연구원 컴퓨터 압수수색도 방해하고, 오늘은 또 국감 보이콧도 하고,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는 여당이 단독으로 진행하려는 것도 막 방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판도라 상자에서 튀어나온 괴물이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파멸시키는 구도인데, 민주당도 이제 고민이 많겠죠. 총선은 아직 2년 뒤로 남았지만은 이런 상태로 과연 이재명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냐. 민주당 안에도 아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사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히 말하는 게 사필 규정인데, 글쎄요, 사필 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권선징악이 아닌가 하는 건 생각이 듭니다. 권선징악.
나쁜 짓을 하면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법치입니다. 법치의 종착점은 정의라고 하는데 그 정의라는 것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다. 이 원칙이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계속 정리를 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